자, 그러면 요번엔 제가 확인한 세 가지에 이어서 확실한 세 가지 변화. 자, 요런 라인 맞추는 거 좋아해서. 네, 확인한 세 가지에 이어서 실제 제가 확실하게 제 과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난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이야기 지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진짜 꿀팁일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제가 230만원 내도 낼만하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변화 중에 첫 번째는요, 준비가 정말 치밀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치밀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건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실제 들었던 사이트, 웹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준비의 치밀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요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 했었던 Virtual Training and Facilitation Certificate인데요. 미국에서는요, 온라인 라이브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Virtual이라는 말을 씁니다. 봤더니 온라인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코디드 된 이러닝을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 클래스 얘기하면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닝이에요. 다 녹화된 것을 보고서 코스를 완료하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건 대부분 다 버추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버추얼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풀어서 뭐 온라인 라이브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좀 문화에 맞게 번역되지 않았을까,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과정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걸 보시면요, 들어오자마자 웰컴이라는 말과 함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오고요. 여기 지금 제 웰컴 탭이죠. 웰컴 탭 스킬 프랙티스 탭이 있죠. 이 스킬 프랙티스 탭은요, 우리가 실제 스킬들을 연습하고 과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과제를 맨 마지막 3일차 되는 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시연을 해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저 시연도 했어요. 여기에 그 스킬 프랙티스를 따로 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간단히 눌러볼까요? 네, 스킬 탭 눌러보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야 되는지, 그 안에 루브릭,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체크리스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픽을 정해서 그 타픽으로 강의안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여기 아티클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아티클을 보면은 여기 중에서 하나의 옵션을 선택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할 수 있게끔. 요런 게 미리 사전에 다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누르면 PDF 파일이 열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1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요렇게 모듈 1, 2, 3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 하나씩 눌러볼까요? 누르면 그 안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 첫날에 요런 단어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모듈 중에 그 영상도 나와요. 영상도 미리 올려놨어요. 제가 여기서 좀 본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영상들 꽤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또 보면 영상, 여기 3분 19초짜리, 3분 13초짜리. 근데 이거를 치밀하게 준비해 놓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이트에 가셔서 첫 번째 모듈에 Roles and Responsibilities 4를 보고 오세요. 다 보신 분은 그린 체크를 눌러 주십시오. 지금부터 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다 가서 보겠죠. 그리고 본 다음에 그린 체크가 눌러지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안 눌러지면 시간 조금 기다렸다가 피스 지금 혹시 다 봤으면 그린 체크 눌러줄래요? 이렇게 확인까지 해요. 그럼 다 눌러지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토의하거나 이걸 가지고 내용을 얘기하거나, 또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채팅에 남기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죠. 이런 기사들도 볼 수 있죠. 네, 데이 1 간단히 이번에 볼게요. 데이 2에도 모듈별로 이렇게 진짜 잘 되지 않으세요? 준비가 진짜 치밀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영상들 진짜 많죠. 영상들도 많이 있고 나타나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이 영상들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 3, 데이 3도 간단히 보면 engaging, designing and developing, 그리고 스스로 혼자 self directed learning, 어떻게 하면 여기 informal learning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학습을 잘할 수 있게 돕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게 이러닝에 대한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이러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혼자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치밀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랩업 페이지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코스 이밸루에이션 평가가 저희는 보통 이제 설문으로 나가잖아요. 여기 눌러서 설문 임하게 돼 있는데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퍼실리테이터는 이런 건 잘 돼 있는가, 이런 건 잘했는가, 이런 건 못했는가, PD는 이런 게 도움됐는가, 이런 거에 디테일이 있었는가, 편안하게 했는가, 뭐 이런 진짜 세밀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PD나 FT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웹엑스에 할 수 있는 링크를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별로 링크를 따로 준비해놨어. 첫날에 요거 누르고 들어갔고, 두 번째 날 여기. 끝나고 나면요, 이걸 녹화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놓치면 다시 봐라. 또 코스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과제 완료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서티파이 할 수 있게끔 돕는 이런 치밀한 준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ATD에서 마련한 준비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해서 그럼 여기 저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이로 인해서 제가 준비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어떤 원페이지짜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뿌리기도 하고요. 제가 안 했던 거예요. 잘. 또는 제가 영상 요즘 거의 안 쓰고 있었거든요. 영상도 미리 준비하거나 준비된 게 없으면 전 유튜브에 꼭 찾아서 그런 것들 링크를 보내줘요. 그 각자 보게 하고 그걸 돌아와서 토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들 있잖아요. 그 있는 영상들을 좀 보게 하고 그걸로 토의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여지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영상, 그리고 이 준비의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현장에서 바뀌어지는 것보다 준비에 대한 치밀함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에 있어서 하나는 더 뭐냐면 함께 일함에 대한 약간 니즈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코어 퍼실리티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PD가 한 명 또는 운영 담당자가 이 테크니컬 이슈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다 라는 것도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확실한 세 가지 변화의 두 번째는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강의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강의가 어떻게 하다가 조금 더 지금처럼 느으셨나요? 지금처럼 강의를 잘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채팅창에 간단하게 좀 여러분의 경험 한번 돌아보시고 남겨주시겠어요? 삽질하다가 된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서 여러 번 해보면서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피드백 받고 또 현장에서 하고 1차 타격 받고 담당자 피드백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나도 대답하고 싶다. 네. 오케이. 된통 실패하면 정신 차리고 좀 자리가 된다. 지금 여기에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뭐가 제일 많냐면 현장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적으신 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을 듣게 돼서 잘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이게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 러닝이 있대요. 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social learning입니다. formal learning과 informal learning, social learning 중에 informal learning은 뭐냐면 일하다가, 여러분으로 따지면 강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현장에서 피드백 받고 또 약간 망해도 보고, 저도 많이 망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망해보고 또 그 안에 계속 내가 해보면서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걸 informal,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러닝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셜 러닝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거나 물어보거나 멘토링 받거나 컨설팅 받거나 어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물어봤다고 하신 분 있었잖아요. 피스한테 물어보고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셜 러닝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 마지막 포멀 러닝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더라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70, 20, 10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33 곱하기 3 이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70%가 인포멀 러닝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70%다. 그 20%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 이게 20%. 10%만이 포멀 러닝, 우리가 교육,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 라는 게 하나의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 이론은 다 33%다. 네, 인포멀 33%, 소셜 33%, 포멀 33%.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현장에 따라 또는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과정별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포멀 러닝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버추얼 퍼실리테이터, 버추얼 클래스룸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설계하면 되지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는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포멀 러닝은 10%밖에 안 될 수도 있구나, 또는 크게 봐도 33%구나.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현장에서 그들이 서로 어떤 과제와 스스로 학습하면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설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자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굴 배치하는 거예요? 멘토나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현장 내에서 소셜 러닝이 일어날 수 있게 컨설팅하거나 설계할 수는 없을까? 또는 중간에 한 번씩 이런 FT 역할을 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랩업하고 할 수 있는 과정도 중요하겠다. 지금까지 저의 교육은 단발성 교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죄송해요. 과정별 전략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 러닝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통해서 그 정강욱 대표님께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과정에 현장에서 인포멀로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셜로 함께 토의하면서 배울 수 있게 포멀 과정을 설계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과정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설계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확실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육 담당자와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고민들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바뀔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이 많이 올랐네요. 네, 하다 보니 늘었다라는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강사분들, 요즘 이제 사내 강사나 또 강사분들 가르치는 과정도 그래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하루 이틀만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걸로 안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로 진짜 러닝이 변화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점검하고 실제 해보고 그 해보는 과정에 약간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함께 소셜 러닝 할 수 있는 과정,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진짜 강의가 변화될 수 있겠다 라는 것도 요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이나 요 버추얼 트레이닝 과정도 그렇게 설계해야겠다라는 게 제
가장 깨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변화가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학습자에게도 그렇게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확실한 세 가지 변화는 바로 설계였습니다. 와, 설계가 진짜 디테일했어요. 근데 모든 과정의 설계가 다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마스터 퍼실리테이터가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리고 발견해서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슈 중에 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슈 중에 골라서 제가 시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연을 하려는 그 PDF 파일을 보니까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써 있어요, 실제로. ROPES, ropes. 그래서 로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뭐 밧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로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마스터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모든 모듈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모듈이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로프는 뭐의 약자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로프는 첫 번째 R은 리뷰였습니다. 리뷰. 리뷰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과정을 복습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리뷰는 뭐냐면 그들의 경험을 다시 리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시작하자마자 바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경험 중에 그러한 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라는 걸 물어보고 질문하고 채팅으로 받거나 또는 발표하게 하거나 주석으로 체크하게끔 해요. 그들의 경험을 반드시 리뷰하게 합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즉 뭐냐면 강사의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로부터, 그들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뷰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약간 중의적, 제가 개인적인 해석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마스터 퍼실리테이터가. 제가 그런 발견한 부분들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리뷰였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다음에 바로 오버뷰였습니다. 이번 모듈의 과정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뀔 겁니다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 목표라는 것을 오버뷰 해줍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조금 독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버뷰 해놓고 나서 여러분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를 반드시 체크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그렇게 했죠. 아까 세 가지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물어보게 했잖아요. 이게 저가 바뀐 거예요. 오늘 과정 어떻게 진행됩니다. 전체 보여주고, 그 중에 사람들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하세요? 라는 것을 선택하게 채팅이나 또는 주석을 통해 하게 하는 거죠. 그 이 오버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W2FM, What's in it for me,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으로 봤던 건데 그걸 진짜 얘기하시더라고요. What's in it for me, 오버뷰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갈 이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진짜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장에서 이런 게 바뀔 거예요. 이 교육을 듣고 나면요, 지금 이 모듈을 듣고 나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라는 게 적어져 있으면 더 동기가 될 수 있죠. 오버뷰, 모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전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P 뭐예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얘기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요, 세 번째 와서 해요. 자, 강의가 되었으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러닝 티어리도 많이 가르쳐줬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학습자들은 배우지 않는데요. 반드시 그들이 연습하고 요약하고 복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과정, 요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과정이 이어져요. 바로 그 다음 뭐예요? 뭐죠? exercise.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토론해보고, 또는 여기서는 이제 직소 방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소 방식 뭐냐면, 각각 사람들에게 주제를 줘요.
근데 그 주제가 되게 독특했어요. 그리고 방식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주제에 대한 글을 읽어서 요약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 내용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팁을 요약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서칭해서 찾아서 그 안에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돌아와서 스스로 요약한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엑서사이즈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토의, 토론, 스스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과정, 또는 채팅을 통해서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스로 시연하고 연습하는 과정도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내용에서 그치면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엑서사이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럼 엑서사이즈까지 하고 났으면 마지막 S, 서머리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요때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요게 5단계 설계였는데 놀라운 건요, 모든 모듈이 이 5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 주신 건 아니었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반드시 그들의 경험 속에서 리뷰하고, 가끔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합니다. 뭐 드셨어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강아지래요. 죄송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봐서 채팅으로 적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에너자이저 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그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눈치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음소거 해제하게 하고 1, 2, 3 이렇게 해서 4명에서 20까지 한 번도 중첩되지 않고 가게 하는 이런 간단한 에너자이저 활동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가끔씩 들어왔고, 그리고 반드시 시작할 때는 리뷰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돌아본 다음에 오버뷰, 과정에 대한 오버뷰를 하게 하고, 그 중에서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설계해요. What's in it for me?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세요? 뭐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전달하고, 내용 전달할 때도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탁탁탁 정해서 얘기하고, 엑서사이즈, 반드시 훈련시키거나 연습시키거나 토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머리, 요약하고 그들이 적용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이 5단계 프로세스의 진수였습니다. 전 이게 제 과정에서 저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한테 일어난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들 좀 자세히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앞에 이렇게 오버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보여줄 때 경험을 물어봐요, 채팅으로. 그래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퍼실리테이팅 할 때 어떤 거 준비하시나요? 채팅으로 적어볼래요? 아니면 여기 주석으로 적어볼래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레슨 3가지인데요 이 중에 하나 찍어보시죠. 어떨 때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석으로 찍게도 하죠. 오버뷰 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오버돼서 그런가? 네, 오버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엑서사이즈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엑서사이즈 할 때 이런 식으로 서로 주석에 남기게 하거나, 또 이 밑에 거는요 저랑 2명이서 토의하면서 주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세부 세션에서 그렇게도 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전체 4명이 함께 이렇게 주석으로 남기면서 이야기하는 엑서사이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모듈 랩업을 통해서 서머리 하게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체 프로세스였습니다. 확실한 변화 3가지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정리한 거 보이세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죠? 처음에 경험을 물어봤죠. 어떻게 망한 경험이 뭐가 있었나, 이런 거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뭔가 할 때마다 계속 경험을 물어보고 오버뷰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달했고, 엑서사이즈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엑서사이즈 해보면 제일 좋겠죠? 그럼 마지막에 반드시 서머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지금 설계를 하려고 했고요. 오늘 1시간 반 과정도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서머리를 통해 어떤 게 도움됐나요? 라는 것들도 이 엑서사이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래요? 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은 진짜 도움되는 교육의 3가지 디테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게요. 디테일로 했고요. 제가 약간 말장난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걸 많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여기 적기는 디테일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꼬리 3가지를 교육할 때 꼭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3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의 재발견.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쓰고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쓰고 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쓰고가 아니라 진짜 도움되는 교육을 하려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재발견해서 발전시킬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육하실 때 너무 새로운 거 계속 배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상호작용할까, 어떻게 재발견할까, 이건가요? 디스커버리, 다시 재발견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디스커버리하고 디벨롭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하실 때요, 너무 새로운 거에 계속적으로 배워야지, 물론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거 계속 쓰고 하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기존의 기능들 그리고 기존의 원칙들 어떻게 재발견해서 발전시킬 거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난 3번 8월달이었나요? 8월달에 3번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존의 기능들 잘 쓰시면 돼요. 그것들을 재발견한 거를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디테일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단계 프로세스, 국제 기준에서 얘기한다는 건, 그리고 그걸로 벌써 몇 년을 했냐면, 이거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2004년도에 온라인을 벌써 시작했대요. 그때 그 당시에도 웹엑스로. 근데 벌써 거의 한 17, 8년이 지났죠. 굉장히 오랫동안 온라인 실시간 교육, 버추얼 트레이닝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디자인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 준비함과 이 디테일, 아까 얘기했던 그 롭스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도움되게, 그리고 전달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전달하는 방식 바로 딜리버리입니다. 그래서 전달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3가지 D를 발견하면서 책의 목차를 이렇게 3가지로 잡았어요. 네, 기존의 기능의 재발견과 개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설계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마지막,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들은 뭐가 있을까. 이 3가지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쓴 곳이랑은 12월까지 출판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제 책을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 이 3가지가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염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부분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능들을 잘 개발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재발견하시고요. 디자인, 설계의 디테일에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전달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더 말을 잘하고 싶어서 사실은 저도 유료 과정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계속 찾아봐요. 말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계속 연구합니다. 저도 그 정도 말을 잘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3가지들을 더 신경 쓴다면 진짜 도움되는 교육의 3가지 디테일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